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공론조사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한 뒤 도민 참여단 200명을 구성해 토론회 등의 수기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1차 공론조사 전에 2개 이상의 지역 방송사가 녹화 중계하는 토론회를 열고 사업자와 반대 측의 주장을 담은 수기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제 제2공항 도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원희룡 예비후보 폭행 사건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폭행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했던 원희룡 후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며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원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면서 지역 케이블 TV 등이 주최하려던 합동 토론회가 연기됐습니다. 나머지 후보들도 네거티브 공세를 일제히 중단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선거 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계셔서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민들과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마음을 헤아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제2공항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원 후보를 폭행한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50살 김모 씨를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언론기관 토론회와 연설회장에서의 소란 금지, 선거 자유 방해와 무기 휴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흉기로 팔을 자해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데 경찰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가해자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제주도와 국토부도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도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구축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진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권역별 사회적 경제 허브 공간 구축, 사회적 경제 유통 종합상사인 가칭 제주 순으름 상단 설립에 대한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보는 순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문제와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주 교육계에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죠. 두 후보 모두 무상급식 확대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문제에서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느냐는 과실송금 허용 문제. 국토교통부는 허용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면서 2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예비후보는 국제학교가 과실송금을 전제로 허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안대로 허용 비율을 40%로 하되 도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성문 예비후보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 간 형평성과 역차별이 문제된다며 과실을 공유하고 공적 자금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습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필요하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성문 예비후보는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제주도와 협의해 실시하겠다며
도지사 후보들의 교육 복지 공약을 볼 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출입이 예정된 경우 투표소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오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 대변인이 김방훈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측 대변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 측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가 수산 보조금 사기 행위에 관여하고 보조금 환수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었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스승의 날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초등학교의 한 교실. 반 아이들을 대표해 한 학생이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선생님 가슴에 달아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선물 대신 손편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이 금지되고 학교마다 열리던 자체 기념 행사도 사라져 학부모도 교사도 부담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그 어린이에 맡은 선생님이 주관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뭐 스승의 날 노래도 부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간소화돼가지고 업무적인 부담도 덜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부담은 덜 가는 건 맞죠.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줄 수도 없어 지나친 제약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몇몇 때문에 그냥 이게 너무 오바돼서 이렇게 나라에서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엇갈린 평가 속에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허용 기준을 놓고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만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이나 학원 등의 사교육시설 교사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기가 다니는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아예 그런 공지가 없어서 이거를 작은 어린이집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고민이 좀 많기는 해요. 청탁금지법 시행 뒤 학교 현장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지만 시설에 따른 세부 기준은 복잡해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교육지도와 연구 등의 공을 세운 교원 140명에게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 어린이 합창단과 예비교사 밴드, 고교 치어리딩 동아리 공연, 스승의 날 기념 공모작품 전시회 등 다채로운 축하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자연 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절대 보전 지역의 개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 없이 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내고 4,000제곱미터가 넘는 임야를 마구 파헤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해안 절경이 펼쳐진 남원읍 하레리 임야. 울창한 숲 사이로 황량한 흙밭이 보입니다. 드문드문 어린 감귤나무가 심어져 있고 중간중간 돌을 쌓아 경사진 땅을 계단식으로 메워 놓았습니다. 절대 보전 지역이 훼손된 현장에는 무단으로 벌채된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습니다. 62살 황모 씨가 이곳 임야 4,000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구입한 건 지난해 7월.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땅을 구입한 지 석 달 만에 허가도 받지 않고 형지를 변경했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이렇게 주변 그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훼손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그 관계 당국이 이렇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과수원을 조성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황 씨를 산지관리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최근 잇따르는 해안가 절대 보전 지역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관광용 열기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장비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장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숨진 조종사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관광객 13명을 태운 열기구가 남원읍 신흥리 무령아리 오름 부근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고 승객들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항공 방제가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대상 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 지역인 제주 컨트리클럽과 녹곰의 오름, 서귀포 치유의 숲과 어우름 일대 해송림 1000헥타르입니다. 제주도는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하는 다음 달 말까지 2차례 더 항공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 서부 해안 지역 지하수의 해수 침투 피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적정 관리 방안이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염지하수 개발 지역의 지하 수위와 수질 변화 등을 연구해 해안 지역의 염분 증가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해수 침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멸강 나방에 대한 방제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가뭄과 이상 고온으로 각종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마을 공동 목장 등을 대상으로 멸강 나방 예찰을 강화하고 긴급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